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 한 서너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입니다. 소설. 그래서 뭐 이제 이 과정을 거치시면은 이 책 하나하나가 뭐 조금 이렇게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의 가장 큰 이슈, 문제는 경영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뭐 성공 경영이란 말을 내가 썼는데, 그러면 성공의 기준이 뭐냐? 이 3자를 만족시키는 거죠. 고객, 주주, 종업원을 만족시키는 거. 그래서 고객 만족 없이 주주 만족 없고, 주주 만족 없이 종업원 만족 없고, 또 종업원 만족 없이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다 있어야 이 성공 경영이에요. 하나만 빠져도 그게 성공했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삼각대로 카메라를 받쳐놨죠. 다리가 세 개 있어야 카메라가 서는 거예요. 두 개만 있으면 그러면은 뭐 조금 어설프지만 그래도 서냐? 설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경영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고 오랫동안 기업이 유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뭐하고 가냐? 반대 방향으로 튀는 토끼 세 마리를 몰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 이게 서로 충돌할 수 있거든요. 주주를 만족시키려다 보면은 좀 짜게 해서 이익을 많이 이렇게 배당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종업원이 이 보너스 안 주고 많이 가져간다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또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종업원을 혹사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잘 해가냐 이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나 이 컨플릭트는 어느 곳에나 있죠. 문제 있는 곳은 컨플릭트가 있는 게 문제예요. 컨플릭트, 충돌, 모순, 대립, 갈등이 없으면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근데 이거는 갈등이 2자 갈등도 어려운데 3자 갈등이야.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냐. 이 중에 두 가지에만 먼저 초점을 맞춰라 그래요. 이건 골드렛 박사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 주주 만족으로 뭐 방향을 잡든, 고객 만족, 종업 만족으로 잡든,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따라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포커싱은 두 개를 중심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주주 만족 쪽으로 가요. 이거는 뭡니까? 이익 극대화죠. 대부분의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영업이익을 많이 낼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사실 이 두 개의 서포트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두 개를 목표로 삼지도 않아. 하나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나머지 두 개를 이제 그쪽에 맞춰서 따라오게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 이게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제일 쉬운 게 이 주주만족 이익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그 회계 정부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종업원이든 뭐든. 근데 고객 만족도는 이게 뭐 정해진 룰이 없잖아요. 고객 만족을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아무튼 이익이 나더라도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고 이익을 내는 방법을 찾자. 그게 이제 TOC가 추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세 가지.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TOC가 뭘 하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먼 길을 왔는데, 자, 운전을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또는 뭐 도구가 있고 그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하면서 운전을 해 갑니다. 그러면은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도 기업체를 놓고 운전을 해가는 거, 운영이란 말을 쓰죠. 거기서는 똑같아요. 첫 번째, 차체의 메커니즘에 결함이 없어야 되죠. 응?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거야. 물리적인 차체가 완전해야 돼. 고장이 없어야 돼. 그러면 기업을 경영할 때 물리적인 게 뭐냐? 그게 이쪽 영역, 물류 쪽이에요. 물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유통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 영역을 잘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 수선하고 수리하고 해서 기계적으로 굴러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운전할 때 해야 될 거. 대시보드를 보고 내비를 보면서 지금 어디만큼 가고 있냐, 속도가 얼마나 되냐, 연료는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뭔가 측정을 해서 어떤 그 상태를 측정을 해야 돼. 대시보드, 내비가 그런 거예요. 그 대시보드, 내비 없이 여러분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그건 기계적인 것은 아니죠. 물론 대시보드까지 올라오려면 기계적으로 해야지만 그거는 아무튼 어떤 뭐예요? 숫자적인 게 수치, 측정, 성과 지표. 그게 이쪽이에요. 돈이 얼마나 그 지금 들었다 나갔다 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거 하면은 투자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올지 뭐 이거 계산을 두 판을 두들겨 봐야 돼. 그거 안 두드려 보고 의사결정 해가지고 애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대시보드 안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기만 하면 되냐 말이야. 이거 대시보드 같은 거 필요해. 그 다음에 이쪽이 뭐예요? 운전할 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잘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가 잘 돼야 돼? 운전자가 술 안 먹고 눈 밟고 그 운전자 무슨 생각으로 운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뭔 일 있으면은 핸들도 꺾었다가 운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은 차가 목적지를 못 가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게 운전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 고장나면 서면 돼. 그래서 큰 사고는 안 나. 근데 운전자가 쭉 하면은 그게 뭐예요? 운전자가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그 주행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뭔가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운전을 해가야 되죠. 경영자의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하냐 이 말이야. 직원들이 부서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 말이야. 분대식으로 해결을 하냐,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냐. 그래서 TOC에서 제약을 보면서 흐름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운영을 다룰 거냐가 TOC예요. 세 가지. 세 가지를 잘. 근데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제약을 중심으로 흐름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포인트 개선을 시키는 거, 흘러가는 것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때 흘러가는 양을 어디를 주로 중점으로 보면 되냐 이 말이야. 흘러가는 것을 꼭 양만이 아니라 돈은 양이고 물자도 양이지만은 생각은 양은 아니야.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하냐 이 말이야. 내 생각이 남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조직이 어떻게 되냐. 그건 흐름이죠. 다 흐름인데 흐름을 관리할 때 포인트를 어디다 줘야 되냐? 제약, 병목. 이쪽에 포인트를 두고 이 흐름 관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어떤 원리로 조금은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이게 제약을 개선한다 그 이야기는 제약을 중심으로 흐름을 개선한다 그 말이에요. 자, 흐름을 개선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이거는 물류죠. 생산 및 물류, 리드타임 단축하고 재고 감축. 이건 흐름을 개선하는 거. 근데 이거 할 때도 병목 공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개발견 단축하는데 여기서도 프로젝트 관리에서도 뭔가 병목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프로젝트 관리에서 병목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프로젝트가 뭔 줄 아시죠? 똑같아요. 자원이야, 자원. 물리적인 부분은 자원이야. 프로젝트 관리도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원이 병목이 될 수가 있어. 그쪽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자원의 과부하를 줄이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의 굉장한 요체예요. 내 책에 그렇게 해놨어, 지금. 오늘 나눠드린 책에 내가 포인트를 거기다 뒀다고요. 자원의 과부하 방지에다 둬. 서비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종의 물류예요. 병은 부품이 흘러가는 대신에 환자가 흘러갈 뿐이야. 환자도 피지컬한 거잖아. 자금 흐름, 이건 돈의 흐름. 그럼 돈의 흐름을 조금 나쁘게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거기서 병목 제약은 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골드랩 박사는 그랬어. 원가 계산이 병목이다.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오해는 마시고 일단은 좀 알아보자. 그렇게 하세요. 좀 알아보자. 오류가 있다.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데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상황 판단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터치를 하면서 그렇게 갈등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서 감정 싸움 안 하고 좀 한번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약간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터치를 했어요. 골드랩 박사 딸이 심리학자예요. 딸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계속 띵킹 프로세스에 보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TOC는 뭐냐? 제약을 경영하는데 이 물통에 보면은 가장 낮은 높이가 이 물의 높이를 결정을 하죠. 또 아까 흐름에서는 가장 적은 사이즈를,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옛날에 똥을 담는 데 썼다고 그래서 똥통 이론이라고 그런다 이 말. 근데 하여간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의 핵심 문제를 짚어서 이런 방법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TOC다. 또 찾아간다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어요. 나는 그게 더 익사이트하게 하는 거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골드렛이 찾아놓고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줄 뿐이야.